도색집에 왔습니다. 오늘 온 집은 디프로라고 하는 집인데, 근데 실력이 여기도 굉장하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바로 좀 찍어도 될까요? 아, 네네. 예. 아, 또 뭔가 금박 작업을 이렇게 네. 하고 계시네요. 아하. 저희가 봐도 이거 이쁘더라고요. 저도 이 컬러는 처음 써봤는데 색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일반 금색보다도. 이것도 크게 하니까 훨씬 네. 기가 막히네. 이게 사실 좀 티나면 더 멋있긴 한데 외부로 나와갖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약간 버버리처럼 아, 칼 안쪽에 그렇죠. 네. 야, 좋네요. 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제가 세컨차를 기추를 했습니다. 새로 산 건 아니고 이렇게 구형 프레임에 또 도색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들리 프레임도 옛날 구형 프레임에 도색을 한 거고, 이번 대여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새 거 사면 좋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가격이 미쳤죠. 기함이 1000만 원이면 저렴하고 1000만 원대 105 구동계가 달린 제품이 나올 정도니까 정말 자전거 가격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자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에 막 1000만 원씩 쓰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좀 기함급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변이나 기추를 하고 싶은데, 혹은 신규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시고 눈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업체는 자전거 도색 업체인 디프로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곳 말고도 자전거 도색을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 3군데 업체를 이용을 해 봤는데, 이번에 새로 디프로라고 하는 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분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좀 유명 브랜드에서도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이제 제가 맨날 도색을 하는 건 아니니까 도색할 때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좀 받아봤는데, 이곳 사장님 굉장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찾아뵙게 됐어요. 근데 일단 작업물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좀 착하세요. 항상 이런 커스텀 작업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뭔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거나 뭔가 일정이 막 뒤죽박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시고 뭔가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 같아. 말투에서 느껴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프레임을 구입하신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하셨으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의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컬러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디자인 자체를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좀 바꿨잖아요. 원래 오리지널에서.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사실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약간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을 네네. 텐데, 그거 사실 되게 위험 부담이 좀 있잖아요. 있죠. 나중에 결과물이 본인이 생각했던 네. 거랑 너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자전거에다가 직접 라인 작업을 해서 뭐 테이핑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일단 컬러라든지 로고 뭐 이런 조합은 저희가 이제 저런 샘플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자전거 느낌이 이렇게 나올 거다. 뭐 로고 컬러, 전체 프레임,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멜레온 컬러랑 뭐 화이트 컬러, 그리고 로고는 이런 그레이 컬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컬러 조합을 한번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샘플 이미지 같은 거를 혹시 보여드리고 네네. 이것처럼 해주세요 이래도 되나요? 네네. 그것도 가능하죠. 디테일한 사진이라든지 네. 혹은 실물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뭐 디테일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글링 해갖고 최대한 이제 막 다양한 각도에서 좀 이렇게 찾아갖고. 그렇군요. 작업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은 이제 보통 단색 기본 작업일 경우에 한 5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분해가 돼 있는 상태 네네. 기준으로 바로 작업 들어갈 수 있으면 한 5에서 일주일, 그리고 이제 뭐 좀
디테일한 작업들이다 아니면 뭐 2주 정도 더 추가되고. 네네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좀 작업이 밀려 있으면 또 이제 조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큰 사고가 중간에 껴있지 않으면은 네. 저희가 예약 자체를 작업 가능한 날짜 기준으로 갖고 있어서 크게 더 뒤로 밀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낙차를 해서 긁었어요. 네네. 그럼 부분 도색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나? 아니면 전체 다 밀고 다시 해요? 부분 도색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저희 쪽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일정 잡고 이제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네. 뭐 만약에 순정이 자전거인데 그거를 복원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컬러를 조색해야 된다든지 네. 어떤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히려 새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순정의 자전거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커스텀 작업을 한 경우에는 복원 작업이 가능하고 이제 만약에 순정 자전거나 기타 다른 곳에서 네. 뭔가 작업이 들어갔던 자전거인 경우에는 좀 복원 작업은 현재로서 일정상 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네. 계신 건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 보고 네.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골드리프 보고 금박. 24K. 네. 이게 페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금박 같은 걸 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이렇게 손대도 금방 찢어지는 네,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좀 섬세한 작업 좀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비싸죠, 그렇죠? 페인트보다. 페인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량이 많이 들어가요. 네. 계속 좀 이렇게 레이어 해가면서 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분명히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생각했다가 네. 이런 거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거 한 게 이거보다 더 비싼가요? 예. 저 베리게이티드 리프가 공정 자체가 더 어려워요. 한 번에 저거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 지금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얼마 들었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가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도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형태, 그 다음에 고른 색깔, 재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저거는 얼만데 이거는 왜 이거냐 그러면 또 설명을 또 여러 가지로 붙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스타일을 가지고 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프로 인스타그램 DM으로 물어보실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 혹은 구매 예정이신 프레임에다가 프레임 사진 하나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면 이제 그거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런 사진이 없다 내 상상 속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구구절절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략적인 가격이랑 일정을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기 출근을 근데 매일 하진 않으시나 봐요. 아니요. 매일 하죠. 왜냐면 네. 꼭 전날 시간대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안쪽에서 이제 작업하다 보면 밖에 와도 그래서 모르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냥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 메시지도 거의 막 한 밤에 확인하시고 계속 작업하다가 그러니까 한 며칠 전에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 도색 작업을 하는 동안은 휴대폰을 확인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놔도 한참 동안 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그날 밤에라도 보시면 답을 주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가격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디프로가 아니라 다른 업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략적으로 요즘 도색 가격은 한 1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 초반까지 뭐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격의 폭이 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에 따라 그 난이도에 따라 이 작업 시간이 결정되고 이 재료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공장에서 한 번에 막 수십 대씩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 작업 시간이 길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할수록 사실은 싸다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견적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처음 도색 했을 때 그때는 한 60만원, 70만원 이 정도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잘 타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지금 이때가 제일 마음이 어려워. 지금 저 예뻐진 딱 프레임을 봤으면 빨리 조립해서 타야 되는데 이거 또 조립하는데 또 며칠 걸릴 거 아니야.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네, 이제 조립을 하러 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샵은 역시나 조이풀로 이동을 했고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프레임은 아니에요. 이게 대여의 이제 올라운드 프레임인 MR1S인가? 예, 그런데 이 프레임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리들리가 림브레이크라 그런지 뭐 무겁진 않습니다. 한 7kg 중반 정도 되는데 뭐 요즘 디스크 브레이크에 비하면 가볍죠. 근데 이제 저게 에어로다 보니까 올라운드 좀 가벼운 경량 프레임으로 하고 싶었고, 경량 프레임에서는 또 선택지가 많아요. 뭐 캐논데일 것들도 많고, 뭐 포커스나 리들리에서도 뭐 헬리움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색을 어차피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도색을 할 거고, 이 저렴하게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데칼이 좀 촌스럽고 오래되고 상처가 많은 거,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중고로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싸요. 그럼 매니아층이 막 되게 두터운 그런 프레임이 아니면 이게 연식이 좀 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걸 사서 깨끗하게 도색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도색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새 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프레임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리들리를 선택을 했던 거고, 그때만 해도 사실 리들리 타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좀 이렇게 많이들 타시지만.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 대여 프레임을 선택을 한 거예요. 대여도 역시 그 지금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프레임이야. 근데 막 인기가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중고로 구해도 정말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가격에 비해 프레임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디자인이 솔직히 안 이뻐. 이 대여가 커스텀 도장을 해주거든요. 그냥 이제 새 거 살 때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좀 디자인이 좀 별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가 한번 도색을 해봐야겠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임 선택할 땐 뭐 요런 좀 기준 하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캐논데일 슈퍼6 하이모드 뭐 이런 거 엄청 가볍거든요. 그 과거 모델 있어요. 그런 것들 진짜 쌉니다. 프레임만 사시면 진짜 싸고, 그 다음에 뭐 포커스 이잘코 맥스 이것도 옛날 버전 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인터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케이블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리들리 헬리움도 진짜 괜찮아. 리들리 헬리움도 그 옛날 거 좀 시커먼 프레임 있거든요. 안 이뻐.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진짜 가볍고 프레임 진짜 좋아요. 어차피 도색할 거니까 그 디자인 뭐 데칼 촌스러운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구동계 그룹셋만 구입을 하셔요. 뭐 핸들바랑 뭐 안장 이런 거 구입하시고, 사실 이거는 천천히 구입하셔도 돼요. 도색을 하는 동안 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브랜드에 따라 그 비비 같은 거는 규격이 막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샵에다 맡기고 여기에 맞는 비비 아무거나 사서 껴주세요, 순정으로. 그러면 사실 그거 별로 안 비싸요. 비비 같은 거 정말 안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초보라 그런 부품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샵에서 다 해줘요. 네, 그렇게 입고를 시키면 되는데, 부족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샵에 이미 부품들이 다 있다면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샵에다가 그렇게 입고를 시키고 한 2-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조이풀. 안녕하세요. 네, 뭐 새 제품으로 다 구입을 하셨다면 특별히 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잘 없죠. 그냥 대부분 잘 완성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중고 제품으로 프레임도 중고로, 그 다음에 부품도 다 중고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고 제품들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미케닉의 실력이, 그 다음에 열정이 빛을 발합니다. 제가 조이풀에 이제 항상 오는 이유가,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제품들만 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찾아서 여기에 계속 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뭐 케이블링을 별로 할 것도 없는 이탭, 레드 이탭을 구매를 했고, 딱히 문제될 게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문제될 게 있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쁘다. 까만색으로 하니까 훨씬 낫네. 뭘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옛날에 이거 파란색이었어요. 하늘색. 핸들바도 이게 훨씬 낫죠? 그러네. 디자인이 네. 어찌됐든 이제 아니, 이거 제가 잘 고른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이쁜 거 골랐어. 예, 상태도 되게 좋고. 얘네가 그래도 저기 큰 회사더라고. 그다음에 아.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주의사항- 싫어하는 얘기 해야겠네. 주의사항이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별거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중고를 갖고 오셔서 네. 브레이크도 응. 이 베어링 안쪽 보면은 안쪽이 다 녹슬어 있어요. 제거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다 장착을 했고요. 네. 아, 후드가 좀 아쉬운데 후드가 또 재고가 없어요. 링 후드가. 네. 근데 이건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일단 했고요. 레버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갈려나간 이 위부터 해갖고 맞아. 좀 이쪽 같은 그랬어. 경우에는 여기는 더 몇 번 전에 했던 게 너무 지저분해갖고 만져보시면 다시 다 아예 작업을 다시 해놨어요. 이렇게 그냥 보면은 티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윗부분도 갈려나간 것도 다듬어서 무광으로 다 칠해 놓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제 하나하나 제품 조립하면서 어떤 걸로 조립을 했고, 이제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보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입한 물건들이 기스가 많았어요. 좀 저렴한 걸 구입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외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구입을 했는데, 저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샌딩을 해가지고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변속 레버나 뭐 드레일러 이런 거는 뭐 낙차를 하거나 자전거 뭐 기댔다 쓰러지고 뭐 이러면 기스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조립하면서 저렇게 다 또 제거해주고 이런 데가 어딨어. 돈 다 냈습니다, 저. 예, 돈 다 내고 정정당당하게 내 돈 내산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핸들바 잠깐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자전거 조립을 하다 보면 의외의 복병,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저런 일체형 핸들바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핸들바가 진짜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리들리에다가는 블랙잉크 제품을 구입을 해서 붙였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꽤나 유명한 뭐 데다 아니면 무슨 뭐 NB 이런 것들 보면 중고도 막 몇십만 원 하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으로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는데, 중국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안전이 불안한 것도 있긴 한데, 이걸 사보면 문제가 뭐냐면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립을 하다 보면 분명히 레버 위치를 똑같이 계산을 해서 달았는데 잡아보면 파지감이 다른 거야. 뭔가 비틀어져 있는 느낌 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QC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사실 중국산이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아무거나 산 게 아니라 제가 중국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중국 공장 사정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데, 중국 공장도 조그만한 그런 카피하는 공장 말고요, 진짜 큰 공장들 있죠. 그런 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한국 제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게 잘 만들어요. 기술도 훨씬 좋고. 근데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파스포츠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알리에서 팔다가 이미 검증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파스포츠처럼 그런 그 진주 같은 중국 공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요번에 핸들바를 구입을 해서 또 달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예. 디자인도 그렇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 다음에 조이풀 사장님도 웬만하면 이 중국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좌우 대칭도 정확하게 맞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속독에 붙이는 그 거치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허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입하실 분들 있을까봐 제가 밑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가셔서 뭐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새 또 자전거 좀 늘어났네요. 다 해야 돼. 근데 진짜 가벼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들어가요. 리들리 그 타던 게 좀 무거웠잖아요. 아니 그것도 가벼웠어요. 걔도 근데 리들리가 원래 가벼운 브랜드거든요. 네, 걔 가벼웠는데 더 가벼워졌지. 진짜 6kg대라니 기대도 안 했는데. 네, 뭐 올라운드 프레임을 맞추긴 했지만 뭐 경량으로 막 신경을 써서 제품들을 고른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또 6kg대 제품이 나와버려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빨리 타고 싶은 마음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한 바퀴 쓱 돌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영한데 한번 끌고 나갈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굴려봤는데도 아주 그냥 통통 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변이나 기추하실 분들 계시면 이 방법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